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새롭게 보고 있는 책 이름은 이 책입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실전개발, 입문이라는 책인데요. 이전에 봤던 책이랑 좀 많이 유사한 버전이고요. 근데 조금씩 이제 달라지거나 추가된 부분만 빠르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 챕터에서는 이제 스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SVM을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여러 가지 이제 실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셨습니다, 그죠? 이제 앞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많이 이제 보셨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이제 이런 이론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해서 이제 점점 구체화 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를 통해서 SVM이 이제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예제로 이제 BMI 계산식을 사용하지 않고 비만을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SVM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자, SVM이라고 하면 이제 스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머신러닝의 한 방법이고요. 지금 SVM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현재 이제 굉장히 높은 인식 성능을 이제 발휘하는 것입니다. SVM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라인이라고 그러죠. 선을 구성하는 이제 매개 변수를 조정해서 이제 요소들을 구분하는 선을 찾아내는 겁니다. 요소들을 구분하는 선을 찾아낸다. 자, 그래서 일단 이를 기반으로 이제 패턴을 인식하는 어떤 방법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제 A와 B라는 패턴이 있다면, A와 B라는 패턴이 있다면 여기는 뭐 네모고, 그죠? 네모고 이렇게 네모가 있고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다면 이 두 종류의 데이터가 있다 할 때 이걸 구분하는 선을 한번 그어봐라 했을 때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패턴들과의 어떤 이런 거리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최적으로 여기 딱 붙는 선하고 이렇게 봤을 때 요걸 보고 마진이라고 합니다. 요걸 보고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 마진 거리를 최대로 만드는 것이, 그죠? 요 마진을 최대로 만드는 것을 이제 좋은 결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마진 최대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또 다른 섹션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이제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구분하는 거구나,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 이해를 하고, 이제 책에서는 또 example를 통해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자, 새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BMI create라는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드는데 먼저 이제 그 BMI 공식은 여러분이 찾아보면 뭐 몸무게가 있고 거기에 키 곱하기 해서 키 제곱을 나눈 어떤 값을 이제 BMI라고 보통을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BMI를 계산하는 그 함수를 하나 먼저 만듭니다. df BMI라고 해서 키와 몸무게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공식을 집어넣고 만약에 BMI가 18.5보다 낮다면 이제 좀 띵이다. 그 다음에 BMI가 25보다 그가다면 노말이다. 그 다음에 이도 저도 아니다. 디폴트다. 그러면은 뚱뚱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BMI가 이미 계산된 그런 걸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이제 그러니까 저체중 정상 비만이라는 레이블을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2만 명의 키와 몸무게의 데이터를 이제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컴퓨터가 비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 어쨌든 2만 명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SVM으로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비만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작위로 이제 키, 몸무게를 이제 그 다음에 그게 키와 몸무게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가 저체중인지 정상인지 비만인지 레이블을 붙여서 하는 어떤 3개의 칼럼을 갖는 CSV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 몸무게, 판단 레이블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오픈을 이제 BMI 뭐 테스트라고 할까요? 테스트.csv를 먼저 만들고요. 자, 이걸 인코딩을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write를 하는데 이제 뭘 하느냐, height, weight, 그 다음에 label 요 3개의 그리고 엔터키도 이렇게 쳐주는 요 3개를 먼저 타이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전에다가 그죠? C는 명의값, 그죠? 그 다음에 노말도 역시 명의값, 카운트를 이제 매칭시키는 겁니다. 펫도 영의값으로 이제 이렇게 조기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for 돌려서 2만 개를 돌리게 됩니다. 2만 개를 돌리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랜덤을 쓸 거니까 우리가 import random이라는 것을 집어넣게 되고요. 그래서 h는 이제 random land integer, 그죠? 120 최저 120cm에서 최고 200cm 키를, 그 다음에 몸무게는 랜드 인트 35에서 80 몸무게 정도, 그죠? 35에서 80까지 요 정도 몸무게. 80이면 너무 작나? 어쨌든 80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한 결과를 이제 뭘 하냐면 계산기에 이제 집어넣게 되죠. H와 W의 계산기에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서 들어와서 BMI를 계산해서 리턴 값을 주죠. 그 리턴 값을 라벨이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write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인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 우리 위에서 이렇게 height, weight, label 이렇게 붙였듯이 요 세 번째 인자를 이렇게 하고요. 똑같은 양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포맷을 h w 레이블 이렇게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라이트 하는 것도 요렇게 하나씩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이제 클로즈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 카운트까지, 그죠? 이제 만들고 나면 이제 카운트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이제 카운트 변수에서 우리가 지금 카운트를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히스토그램 하는 것처럼, 그죠? 그 특정 레벨에 해당하는 데다가 1을 더해라,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문법을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카운트도 나오겠죠. 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thin은 6355, 노멀이 5900, fat이 7700 정도 나온 데이터가 BMI 테스트 CSV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이런 파일을 2만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닌데, 어쨌든 무작위로 이런 샘플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 두 번째로 이제 이제 SVM에 이제 데이터를 넣고 올바른 레이블을 붙일 수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고 데이터를 읽고 학습시키고 테스트하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BMI 테스트, 자,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테이블이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PD 판다스 넣어야 되겠네. import 판다스 spd, 그래서 판다스 해서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자, read csv 19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BMI 테스트였나요? 그죠? BMI 언더바 테스트네요. 테스트 CSV, 그죠? CSV 해서 19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뭐 여러분이 직접 뭐 프린트 tbl 해서 테이블을 읽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라벨만 뽑아내는, 그죠? tbl에 우리가 앞에 라벨 요거 있었죠. 그래서 요쪽에 보면 레이블, 그죠? 칼럼만 뽑아내는,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프린트 레이블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자, 요렇게 레이블만 잘 뽑아, 요렇게 레이블만 잘 뽑아냈죠. 그죠? 레이블만 잘 뽑아, 요렇게 뽑아내는 문법, 그런 것도 눈에 익혀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뽑아냈으니까 당연히 웨이트도 이제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tbl의 웨이트,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바로 정규화해서, 최대 우리가 80이긴 한데 뭐 100으로 나눠 가지고 0과 1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값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키도 이제 하이트도 이제 그 최대 200 정도 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프린트를 해볼까요? 프린트 W 보면 뭐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이제 잘, 그죠? 정규화된 값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D에 칸캣이라는, 그죠? 요런 함수가 하나 있는데 W와 H 값을 하나의 가로 데이터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WH에 칸캣에서 넣는데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프린트 똑같이 해봅시다. WH. 자,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W와 H가 같이 옆에 나오기를 바랬죠. 그죠? 그래서 요걸 하려고 하면은 앵크 축이죠. 그죠? 축을 1값으로.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실행한 결과를 볼까요? 자, 요렇게. 그죠? 옆에 요렇게 하나의 그 데이터를 가로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은 키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로로 넣을 수 있다. 그죠?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죠?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SVM을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으니까, 그죠? SVM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rom scikit-learn의 import SVM 해서 CLF는 SVM의 SVC 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만들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fit을 해야 되겠죠. fit을 하는데 이제 데이터가 없네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데이터도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자, 데이터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하기 위해서 scikit-learn의 모델의 모델 셀렉션의 input train 테스트 요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그다음 레이블 트레인 그다음에 레이블 테스트 해서 트레인 앤 테스트 스플릿 해서 WH하고 레이블하고 이렇게 매칭시키는, 그죠? 매칭시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칭시키는 걸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키는데 데이터 트레인 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 트레인 이렇게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딕트를 한번 볼까요? 프리딕트는 CLF의 CLF의 프리딕트를 해봅시다. 데이터 테스트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프리딕트가 되죠.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 이제 accuracy 스코어를 보기 위해서 이제 scikit-learn의 import matrix 해서 이제 그죠? accuracy 스코어는 matrix.accuracy score 그 다음에 라벨 테스트가 프리딕트하고 얼마나 매칭이 되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쪽에서 이제 레포트 보는 게 있었죠. 그죠? 스코어 값들을 볼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레포트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라벨 테스트, 프리딕트하고 이제 스코어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 보기 위해서 정답률은 AC 스코어, 그 다음에 프린트 리포트는 C 엔터키를 칠까요? CL 리포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정답률이 99% 정도 나오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프리시전 하고 리콜하고 F1 스코어 값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간단한 문제라서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학습 방법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역시 SVM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2만 개의 데이터로 약 99%를 성공했다
거고요. 이거는 이제 BMI 공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죠? 키 몸무게 레이블만 있으면 머신러닝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뭐 판다스에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레이블 데이터 만들고 하는 내용은 코드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SVM에도 그 종류가 있죠. 이거 종류가 있는데 사이키드런에서는 세 가지의 SVM을 제공합니다. SVC랑 NUSVC랑 NUSVC, 그 다음 리니어 SVC 세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SVM이 아니라 SVC인 것은 C의 클래시피케이션의 앞글자를 사용했기 때문이고요. SVC와 NUSVC는 표준적으로 구현된 SVM이고 오류 처리 방법이 약간 다르지만 수학적으로는 같습니다. 그 다음 리니어 SVC는 선형컨을 특화된 SVM으로 계산이 빠르고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 정도만 보도록 하는데, 먼저 시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임포트 타임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t라는 타임이라는 타임을 하나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핏하고 난 뒤에 핏까지 학습 시간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러닝 타임이 0.05F로 0.05F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퍼센트 타임 마이너스 카운트 t 해서 이렇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 자, 러닝 타임이 요렇게 0.56549 이거 좀 적어볼게요. 얘가 러닝 타임이 0.56549고 정답률이 0.9944. 러닝 타임 그 다음에 정답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요렇게 그죠? 일단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리니어 누구부터 할까요? 자, CLF 복사 합시다. 여기에 NU라고 하면 되겠죠. SVC도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자,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그죠? 여러분 느껴지죠? 그죠? 자, 러닝 타임이 9.4초 나왔고요. 약 10배 정도 걸리네요. 9.4초가 0.94 9.41185초가 걸리고요. 정답률이 0.94 좀 떨어지네요. 88 이거 요렇게 지금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리니어 SVC가 있죠. 리니어 SVC 그죠? 리니어 SVC도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리니어 SVC 같은 경우에도 러닝 타임이 0.05789 좀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 정답률이 0.92 이건 정답률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실행 시간이나 그 다음에 정답률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서는 뭐 이렇게 시각화 시키는 부분도 좀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록 합시다. 이왕 나왔으니까, 그죠? 자, BMI 플롯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당연히 판다스에서 데이터 읽을 거니까, 그죠? 자, 테이블을 읽어옵니다. 자, read CSV고 BMI 뭐죠? 언더바 테스트.csv 그리고 그죠? 자, 요걸 자, 여기서 하나 볼게. 자, 먼저 TBL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읽어 오려고 하는 게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스캐터 3포도를 그리면 그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양을 보고 이게 이제 확실하게 SVM을 이용해서 분류할 수 있겠다라는 걸 예측을 하는데요. 판다스를 이용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데 일단 요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0, 1, 2, 3, 4 이거는 행이고요. 그냥 뭐 하이트, 웨이트, 레이블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세요. 이걸 인덱스 칼럼 2라고 주고 칼럼 2, 즉 하이트와 웨이트 칼럼을 주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그죠? 이쪽에 레이블이 오는 거죠. 하이트가 웨이트가 181과 80이면 노말이고, 그 다음에 이거면 패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한 번씩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런 옵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파이플롯에 PLT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LT의 피겨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add subplot이라고 해서 111이다 보면 이거는 이제 일행 1열 앞에 두 개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인자 1은 첫 번째 서브플롯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1행 112 같으면 1행 1열의 두 번째 플롯 서브플롯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의 예제를 좀 더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캐터라는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자, 산포도를 하기 위한 함수를 만드는데, 자, 데이터와 컬러 색깔을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TBL의 데이터 중에 LBL, 예를 들면 뭐 팻에 대한 것을 보여달라. 그 다음에 노멀에 대한 것을 보여달라.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이걸 부르면 스캐트라는 함수를 예를 들면 팻이다. 뒤에 이제 이걸 빨간색으로 보여달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B 값을 출력을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팻에 관련된 것만 쭉 이렇게 나오죠. 레이블에. 요게 이제 요런 의미다 라는 것을 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캐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 웨이트 그 다음에 하이트 그 다음에 컬러는 입력된 컬러 그 다음에 레이블은
오늘은 LVM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PLT show를 하면, 자, 요렇게 지금,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AX의 레전드라는 것을 하나 붙여가지고, 이제 요렇게, 요게 빨간 게 팻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스캐터에, 자, 스캐터에 아까 뭐였나요? 노멀 이런 옐로우로 표현을 해라.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 분포가 참 잘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스캐터에 띵. 그 다음에 요건 퍼플. 자, 실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랜덤하게 만든 데이터가 레이블이 잘 붙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시각화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퍼플까지 나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삼포도 이렇게 서브 플롯을 사용해서 색을 구분하는 기법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SVM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SVM은 이제 마진 최대화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분류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키드런을 이용하면 학습 알고리즘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 SVM에는 뭐 SVC나 누, 그 다음에 리니어 SVC와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러분이 향후 요 그 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그죠? 알고리즘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이제 또 향후 다른 영상이나 아니면 좀 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SVM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